대한민국 미래가 궁금하시죠? 공도사의 쪽집게 여론조사 전문 팟캐스트 알고 찍자. 알찍. 아는 것이 힘이고 찍어야 바뀐다. 세상을 바꾸는 심장 달린 팟캐스트 알고 찍자. 알찍 레볼루셔너리 보트. 아 이런 리드가 어디에서 찾아 이게. 발음 좋아. UFC 이후에 최고야 이게. 자, 알찍 정례 여론조사 3차에 이어서 2차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론조사 신 The God of Poll. 네, 반갑습니다. 윈지 코리아 컨설팅의 박시영입니다. 윈지 컨설팅 코리아 아니에요? 코리아 컨설팅. 윈지 코리아 컨설팅. 자, 그리고 영남을 대표하는 분을 소개하려고 해요. 오늘 호남부터. 네. 감사합니다. 왜 그래? 이분이 카메라 보고 있었는데. 자, 호남을 대표하는 광주의 떠오르는 정치 스타 안철수의 꼬마 안철수 키즈 무등산 매직아이. 반갑습니다. 서장성입니다. 사장성입니다. 인자를 안 빠지네. 네. 자, 그리고 영도 앞바다를 휘젓고 있는 영도 뒷골목을 휘젓고 있는 거죠? 그 속이 좀 똑바로 좀 해줘요 좀. 아이 참 진짜. 자, 먼저 하나 빨간 당으로 가기를 희망하는 빨간 옷을 입고. 그럼 왜 또 마이크를 쓰다듬어? 다음부터 안 입고 와야지 빨간 옷. 자, 영도 새정치민주연합 지역위원장 부산 갈매기. 예, 반갑습니다. 영도 앞골목, 뒷골목, 옆골목 다 헤매고 다니는 영도 갈매기 김조입니다. 부산 갈매기라니까. 부산 영도 갈매기입니다. 예. 자, 다섯 번째. 현 정부의 8.15 특집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5번 항이 누구죠? 접니다. 예. 네.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 대박을 선언하기도 했는데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일 방안이 어떤 형태의 방안이라고 방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거는 답변을 이렇게 우리가 읽어줬습니다. 설문조사했습니다라고 하는 풀 답변을 읽어줘야 돼. 그래야지 오해가 없어. 네, 그렇습니다. 1번 북한 정권을 붕괴시켜 남한 체제로 북한을 흡수하는 흡수 통일 방식. 2번 남북한 체제를 상호 인정하며 교류 협력을 높여 단계적으로 통일로 나아가는 방식. 3번 잘 모르겠다. 이거는 결과는요. 일단 결과를 소개를 해드리면 북한 정권을 붕괴시켜 남한 체제로 북한을 흡수하는 흡수 통일 방식은 27.4%. 예. 남북한 체제를 상호 인정하며 교류 협력을 높여 단계적으로 통일로 나가는 방식에 대해서는 47.4%. 잘 모르겠다. 25.2%로 상호 체제 인정하면서 단계적 통일 방식으로 나가고 있다는 의견이 좀 더 높았습니다. 거의 한 두 배에서 조금 빠지니까 두 배쯤 된다고 보는데, 야, 질문 아주 살벌하게 했어요.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북한 정권을 붕괴시켜 남한 체제로 북한을 흡수하는 흡수 통일 방식.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질문 함의가 뭐가 있냐면 자칫 잘못하게 되면 군사적 충돌이 있을 수도 있겠다. 네. 이런 함의를 담고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압박하고. 응답자의 선호도 이렇게 좀 포함해서 이렇게 응답하지 않았나. 네. 그런데 이 정도면 이게 무척 그 나이 들은 사람들한테는 공포감으로 다가갔을 텐데 네. 답변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자, 여기에 담겨 있는 결과는 일단 흡수 통일 인정. 그렇죠. 27.4%. 네. 이건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하고 있는 방식을 보면서 나는 흡수 통일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아니, 흡수 통일로 보인다는 보인다는 거죠. 거죠. 내가 네. 내 오. 주관이 뭐가 바람직하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어떻게 비추느냐. 박근혜 대통령 통일 방식이 예, 흡수 그렇지. 통일 방식으로 비춰진다는 거죠. 비춰지는 거지. 이건 놀라운 건데. 네. 놀라운 결과인데 이거. 높은 거죠. 예, 무척 높은 건데. 난 내가 주장하는 게 흡수 통일 방식이냐 이렇게. 그게 아닙니다. 아니 언론을 통해서 어쨌든 박근혜 정권은 뭐 통일 대박 이러면서 예. 네, 그렇게 했는데 그게 과연 통일 대박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단계별로 뭔가 상호 체제 인정하면서 그러니까 교류 진행하는가. 아니 압박을 통해서 뭔가 붕괴시키려고 하느냐.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방식을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네, 그 질문. 근데 나한테 질문할 때 이렇게 정확하게 질문했어요? 전화 안 나한테 하시잖아요. 나 전화 왔던데? 전화가 와요. 끊었는데 내가.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보고 읽을 수 있는 국민의 분위기. 예. 남북 관계의 이 경색 국면이 아주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현 정부의 통일 추진 방안에 대해 국민 다수는 흡수 통일보다는
상호 체제 인정, 단계적 통일 방식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예, 그렇죠. 예, 예. 판단 유보층인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5.2%, 제법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좀 봐야 될 대목인 것 근데 같고. 이걸 읽지 않고 그냥 얘기하듯이 하면 안 될까? 아니 부산 사람에서 그래. 부산 사람으로서 그래요. 부산 사람이 이런 스타일이 이런 거야. 부산 그 표준말로 하려니까 서울 표준말 하지 말고. 애를 쓰잖아 지금. 아니, 쓸 필요 없다니까. 그냥 부산 사투리로. 해서.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자, 팍 할랍니다 그러면. 아니, 예, 그리고 세대별로 한번 좀 분석을 해 그리고 줘봐요. 20대 30대에서는 이 흡수통일 응답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20, 30대에서 그러니까. 보기에는 좀 위험한 그렇지. 짓을 하고 있다. 얘네들은 20, 30대 얘네들 맞지? 그렇게 해도 욕 안 먹죠. 근데 형들이라 그러지, 형 누나. 20, 30대 형들이 행아들이. 흡수통이라고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아. 예? 응답이 높았고 40대 이상에서는 이 사람들은 상호 체제 인정 단계적 통일 방식 응답이 높았고, 그렇게 보고 있다. 예, 특히 50대 이상에서는 두 응답 간의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습니다. 어느 정도 한 차이가 50% 차이 났어요? 정도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다. 차이가 났어요? 50%. 50% 정도. 예. 한번 그러면은 예. 50대에서는 17대 66, 그렇죠. 60세 이상에서는 10대 66.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 그리고 50대에서는 17%가 흡수 통일로 보인다. 예. 그 대신에 66%는 아니다. 아니다. 어? 예.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사실은 평가도 평가지만 자기 내심도 좀 반영이 당연히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네. 환경에 대한 호감도가 환경에 영향을 반영이 받는 된 거예요. 거죠. 환경에. 정권에 대한 호감도가 약간 반영된 겁니다. 그러기도 정권에 하고 흡수 통일과 또 이 단계적 통일에 대한 본인의 생각들도 좀 반영되지 그렇지. 않았을까. 예, 예. 선호도 있는데 네. 어쨌든 그 환경에 영향을 받았다는 생각이 어쨌든 들어요. 50대, 60대는 현 정권에 대해서 지지하기 때문에 흡수 통일로 보이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본인들의 직간접적인 경험으로 야 이거 잘못해갖고 흡수 통일로 갔다가 그렇지. 충돌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두려움도 일정 정도 반영된 거. 과거의 경험이란 게 있잖아요. 과거의 경험 뭐예요? 6.25 전쟁. 미국 독립전쟁? 그러니까 그때 있었나? 급격하게 그 압박을 통해서 이렇게 흡수 통일로 가다 보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 경제적인 후과도 굉장히 클 수도 있죠. 갑자기 닥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50, 60대가 동의하지 않는 미래를 것 같아요. 상정해서 바라보는 그러나 거지. 미래를 적어도 상정해서.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 아닌 박근혜 정부 이후에 통일 대박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이제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 통일은 미래다 기획 시리즈 계속 내면서 북한 조선일보 얘기 좀 들지 마. 아니, 그거 북한- 보지도 않는 신문. 북한- 얘기하는데 맞을 것 북한 같지만 아주 경제 정확하게. 남북 경제 협력에 대한 말 경제 더듬잖아, 효과, 그러니까 지금. 경제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는 걸 계속 그래서 저성장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저런 영향 때문에 중장년층들이 판단하기에는 이걸 북한 압박해서 붕괴하는 방식보다는 점진적으로 교류 협력을 높여가면서 가는 방식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믿고 싶은 거야. 통일 대박. 그다음에 아니 그 결과를 갖고 하고 이제 그 추정으로 가는 추정이 건데. 아니라 그러니까 요 지금 잠깐만요. 그 성별로 한번 분석을 해줘 보세요. 성별로. 성별 예. 이 흡수통일 응답은 여성보다는 남성에서 높았습니다. 예? 11%. 약 예. 격차가 높았고, 지역별로는요? 예, 호남 PK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호남 흡수 PK에서. 통일로 보인다. 그렇지. 흡수통일 응답이. 그리고 흡수 통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정권의 선호도하고 연관이 되어 약간 있겠네. 그러니까 약간 비현실적이고 부정적으로 좀 보는 거죠. 부정적으로 보는 거지 현 정부의 통일. 예, 예. 그리고 이제 오히려 또 대구 경북은 상호 체제 인정 단계적 통일 방식 응답이 높았어요. 역시 지역 기반 확실하게 이제 성향을 이제 지역적 차이가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났네. 예, 성향을 보여주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아니 대구 경북에서도 흡수 통일로 보는 게 높았어요? 아닙니다. 아니죠. 반대죠. 반대 예. 22.8대 54.1로 차이가 좀 있어요. 상호체제 인정하는 쪽이 좀 더 높다는 거죠. 많이 예. 높았죠. 예. 어쨌든 지역 기반을 확실하게 하고 있다. 이 정권에서. 예. 그리고 이제 여권 집권 선호층에서는 흡수 그러니까 여당 성향이냐 야당 성향이냐 그렇죠. 따라서 이제 좀 많이 조건이 달라졌다. 되죠. 예, 예. 여권 이제 집권 선호층에서는 흡수통일보다는 상호 체제 인정, 단계적 통일 방식 이 응답이 3배 높았습니다. 21.7대 예. 64.5로 그 흡수통일보다는 상호체제 인정하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통일하는 방식이 여권 지지층은 높았다는 얘기입니다. 3배 이상. 그런데 반해서 야권 집권 선호층에서는 응답이 팽팽하게 맞서고 예, 있습니다. 37.4대 34.1로 팽팽했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흡수통일로 보는 시각이 약간 우세한. 예.
그리고 잘 모르겠다는 차기 대권 판단 유보층에서는 상호 체제 인정, 단계적 통일 방식 응답이 4배 이상 높았습니다. 네, 이들은 10.6 대 48.3으로 상호 체제 인정하는 쪽으로 손을 들어줬죠. 네. 아까 우리 박 대표가 말씀한 대로 남북 관계가 고착 국면인데 국민들은 현 정부가 북한의 붕괴를 염두에 두고 일련의 정책을 펴고 있다고 보지 않다, 보지 않는다. 그래서 흡수 통일을 추진한다는 응답이 낮은 것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이제 요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질문 문항인데 저성장 해법으로서의 북한 변수 효과. 그러니까 저성장 해법에서 현재 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교착 상태에 있는데 북한이라는 변수를 놓고 이제 보는 거죠. 그 북한이 우리 경제 성장에 무슨 동력이 되겠느냐라고 그렇죠. 하는 질문 하나 던진 거죠. 지하 자원이나 근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한 층에 따라 또 내용이 조금씩 틀려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통일 추진 방식에 대한 인식도 크게 틀리다.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우리 경제에 미칠 경제적 효과가 크다고 볼수록 이제 흡수 통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북한 변수가 우리 영향을 주고 경제에 있다는 영향을 거죠. 크게 줄 수 있다. 그러니까 탈출구가 될 수 있다. 저성장 해법으로서. 요거를 이제 보는 층일수록 흡수 통일로 보고 있다. 요걸 통계로 좀 이제 보면 이거는 너무 빨리 가지 말고 조금 이해하게끔 좀 천천히 좀 풀어줄 필요가 있는데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반대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성장 탈피하고 핵심적 타겟축이 될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북한과 손을 잡고 좀 상호 협력하면서 경제를 살리는데 좀 도움이 될 것이다 하게 되면 이건 북한과 상호 교류하면서 하는 통일론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거 통계는 조금 더 다르지 않나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야권 지지층과 여권 지지층의 그 판단 기준이 좀 다른 거죠. 이 야권 지지층들은 북한 변수, 그러니까 남북한이 경제적으로 협력을 하면 북한이 우리의 저성장을 탈출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야권 지지층 바라보는 겁니다. 전제하는 거죠. 현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못마땅한데 그렇죠. 박근혜 정부가 하고 있는 이 일련의 통일 방식을 쳐다보니까 흡수 통일이다. 흡수 통일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이 교차 분석을 해보면 이런 어떤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핵심은 이 흡수 통일이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 좀 잘못 던진 것 같다. 질문은 괜찮은데. 저는 뭐 잘 던졌다고 보는데. 질문은 괜찮은데 머리가 좀 잘 안 돌아가는 거지 지금.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이거를 두 개를 연동시켰으면 조금 더 명확해졌을 뻔했어요. 같이 묶어서. 본인은 처음에 어떠한 통일을 바라느냐 이렇게 해놓고 두 번째로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왜냐면 이게 지금 혼재되고 섞여버린 것 같아. 근데 그 판단은 사실은 여기 지지층 분석에 따라서 거의 다 나온 건데요. 사실 흡수통일에 대해서는 선호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비싼 돈 주고는 뭐 잘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여기 지금 잘 보셔야 할 게 보기 2번 상호체제 인정하면서 교류협력을 높여나가는 방식이 과거에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에서 밝혔던 선언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남북연합 남측에서 우리가 늘 주장했던 남북연합 방안하고 북한에서 주장했던 낮은 단계 연방 제한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거든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 2번 내용이 사실은 우리 남과 북이 합의할 수 있는 틀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어찌 보면 또 박근혜 대통령한테 찬성하든 반대를 하든 흡수 통일보다는 상호 교류를 인정하면서 하는 쪽으로 하는 그 본인들의 내심은 어쨌든 반영이 된 거로 봐요. 그러니까 여권 지지층들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보는 거고 야권도 그건 마찬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저성장 아까 한 거 좀 포인트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성장 탈피 핵심적 타겟책 될 거. 여기 반응한 사람들이 흡수통일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한 41% 정도 됩니다. 그리고 큰 도움 되지만 핵심 타겟책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흡수통일을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가 21.1%. 별 도움 안 될 것이라고 응답하신 분은 22.4%. 이 통계도 한번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 금방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정리한 겁니다. 사실 지금 이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흡수 통일 방식이다라고 인지하는 사람들이 지금 27%였잖아요. 그 중에 가장 높은 층이 우리 광주, 전남, 전북, 호남이었습니다. 호남이 32.9%로 가장 높게
북한 흡수 통일 방식을 택하고 있다. 현 정부가. 예, 이렇게 그러니까 현 정부의 통일론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거죠. 불만이 있는 그렇죠. 겁니다. 햇볕 정책의 산실 아닙니까? 그렇죠. 호남은 햇볕 정책의 산실이고 아주 많은 대부분의 호남인들 또 우리 국민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보는데요. 상호 체계를 인정하지 않고 통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수가 따르고 그렇게 늘 느끼고 있는 거지. 네. 그래서 단계적 통일 방식을 지향해야 되는데 이 박근혜 정부는 왠지 모르게 흡수 통일 뭔가 좀 이렇게 강하게 압박해서 붕괴를 조장하고 인정하지 않고 이 흡수 통일 방식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여기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호남인들의 생각인데 그렇죠. 그것이 지금 이 통계에서도 아니 호남도 호남이지만 그리고 이제 이게 현 정권에서 끊임없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북한 위기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네.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조사해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별로 바라지 않아요. 아니, 불안해하거든. 불안해. 네.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현 정권 들어서 장관들급에서 그런 얘기를 누차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이 미국에 가서 미국 교민들 앞에서 그 얘기를 또 했어요. 뭐라 하냐면 느닷없이 통일은 다가올 수 있다. 이 얘기를 이 사람들 정가에 좀 수시로 얘기하거든. 근데 느닷없이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느닷없이 붕괴될 수 있다는데 그게 결코 긍정적으로 다가오지 않거든. 불안하거든. 긍정적 방법도 그리고 제가 항상 매주 이제 방송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부산, 울산, 경남이 심상치 않다라는 말씀 제가 자주 드리잖아요. 여기 보면 안 와도 결국 표 찍을 땐 저 샘락기는 좀 기다려봐. 부산 놈들이 그래 만만 놈들이 아니에요. 갈매기들이. 영도에서 영원히 국회의원 안 될 거라며. 좀 있어. 그런 얘기를 개인적으로 하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서. 조용히 얘기 들어보세요. 부산, 울산, 경남이 그 흡수통일 응답층이 평균보다 27.4%보다 높은 30.7%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이야 계속. 그렇죠. 부정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광주 정나 정북보다 불과 한 2% 차이밖에 안 나요. 예. 그리고 부산의 국회의원은 조경태야. 왜 정치 얘기를 하고 그래요, 진짜. 곤란하게. 그러니까 국민의 아까 있던 야권 지지층의 한 절반 정도가 딱 흡수 통일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맞아요. 예, 그분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또 살만한 일들을 했고 그럼요. 또 정부가요. 그리고 흡수 통일로 너희들 가는 한 결국 남북 관계 개선 안 된다라고 하는 비판 의식이 깔려 있는 거지.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2013년, 14년 들어서 북한의 그 생활 수준 그리고 물건을 사고 팔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시장이 좀 활성화되어 있고 이런 소식들이 계속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같이 북한이 그렇게 어렵다. 아니 이렇게, 이번에 이효 여사가 방북을 했잖아요. 네네. 그 방북하는데 수영한 최경환 그 김대중 평화재단 홍보실장. 그 양반이 우리 여기 전국에 이제 또 나올 거예요. 북한의 변화된 상황을 자주 가봤으니까. 근데 전화 통화를 잠깐 했는데 한겨레 신문에도 나왔어요. 북한이 무척 이미 2000년대 헌법 개정하면서 시장 경제를 도입을 했거든요. 무척 시장적 측면에서 활성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통계 자료로도 나옵니다. 그렇죠. 다음은 이제 우리 이 알직 특집을 해갖고 평양 가서 평양과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번 하자고. 정봉줄 알고 있냐? 아니 의원님 거부되는 거 아니에요? 입국 거부? 누가? 출국이 거부되지. 잡아들러 가는 거지. 거기 팟캐스트에서. 2003년에 이제 평양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NLA요? 그때 이제 평양에 의과학 토론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뭐 발음 좋잖아. 우리 의과학인데 무슨 의과학. 예, 뭐 재미교포나 제일동포, 뭐 북한과 남한의 의사들이 이제 모여서 토론을 그다음에 광주 종북 좌파 이렇게 하고. 근데 거기서도 이제 그때 이제 시장 경제를 어느 정도 도입을 하면서 굉장히 좀 엄격했었는데 좀 자유스러운 분위기가 좀 생기고 거기서 굉장히 좀 강조했던 것이 우리가 남북 관계를 좀 우리 민족끼리 우리가 좀 자주적으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좀 주체적으로 강대국 의존하지 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일치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이 우리 방공 프레임이 안보 프레임을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보수적인 태도가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효과 때문에 옛날에는 북한하면
무조건 싫어하고 우리 상대 말이야 저놈들 때려잡아야 할 놈들이라고 우리 생각했다. 둘이 한 거 있잖아. 북한을 아젠다로서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대권 도전할 때 중요한 아젠다가 있어요. 북한이 레버리지로 훌륭한 게 있거든. 우리가라는 지금 아니 이거 이제 감옥 가고 싶어서 지랄을 해야 되는구나. 아니 우리 서정성 의원 지금 이 얘기한 것은 뭐 고무 찬양이나 국가보안법에 뭐 해당 사항 없어요? 뭔 얘기했는데? 금방. 뭔 얘기했는데? 뭐 우리끼리 뭐 이런 거. 같이 방송하는 사람이 고무 찬양으로 들어가면 당신도 같이 가. 아 그래? 그럼 고무 찬양 아니라 찬양 고무라 그래. 찬양 고무 오케이. 그래서 보수 진영들의 태도가 경제적 문제 때문에 많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제 그게 바로 뒤에 우리 경제와 연동된 그렇죠. 해법으로서 북한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과 북한 연결되면 변수 효과. 바로 이 6번 같은 경우는 내가 꼭 이거 조사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냥 하더라고. 얘기도 안 듣고. 제가 얘기했어 제가. 아 그래요? 언제? 내가 좀 앞서 좀 넘어가자. 나 좀 살려도. 여론조사 전문 방송 알고 찍자 알찍 6번. 예. 자 저성장 해법으로서의 북한 변수 효과. 근데 질문할 때 이렇게 질문하면 알아들어요? 좀 이렇게 풀었어야 되잖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북한이 도움이 되겠느냐? 북한과의 관계 개선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풀 워딩을 듣고 판단하시죠. 그걸 읽으니까 왜 이런 이제 축약된 걸 해? 당신이 무슨 10대야? 이거 바로 들어가. 아니 한마디로 좀 더 해보려고 그랬다. 뭐 잘못됐다고 그냥 아니 제목을 꼴을 못 읽어, 봐 근데. 꼴을. 예? 아니 퀘스천을 읽어야죠. 제목은 읽지 거기 제목을 읽어주지 읽었어 않죠. 이미 여기서 읽었어. 그러니까 제목은 시각에서 내가 이게 분량을 좀. 예. 예. 자 북한 지하 자원 개발. 안 눌렀네. 안 늘렸더라고. 자 예. 자 북한 지하 자원 개발, 북한 내수 시장 진출, 그다음에 철의 실크로드 추진 등 남북한 경제 협력, 이른바 북한 변수가 우리나라 저성장을 타개할 신성장 동력이 된다고 보십니까? 예, 질문입니다. 예. 예, 보기는 1번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핵심적인 타겟책이라고 본다. 2번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 핵심적인 타겟책까지는 보지 않는다. 3번 우리에게 별다른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 4. 잘 모르겠다. 자 그래서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앞에 보면 통계가 어떻게 나오나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걸로 합치면 70% 가까이 나오는 그렇죠. 거죠. 70% 넘죠. 예. 71% 정도 나오는 거죠. 70.06%. 예, 70.6%. 예, 7.6은 이제 반올림해서 71% 그러니까 하면 돼요. 저성장을 탈피할 핵심적 타겟책이라고 보는 사람은 28.2%였고요. 예. 큰 도움은 되겠지만 핵심적 타겟책까지 보지 않는다는 사람들은 42.4%, 그리고 별다른 도움이 안 될 것 21.0%, 잘 모르겠다 8.4%로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합치면 도움이 되겠다는 사람들은 70.6%로 굉장히 높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별로 좀 한번 들여다볼까요? 그렇죠. 지역별로 이렇게 살펴보기 전에요. 예. 몇 가지 좀 포인트가 좀 있었는데요. 네. 이게 그렇지. 핵심 타겟책이 될 것이다. 예. 이렇게 보는 응답층이 여성보다는 남성에서 좀 높았습니다. 물론 경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층이 이제 핵심 남성이라고. 타겟책이 될 것이다. 네네. 사실 큰 도움은 되지만 저성장을 타결할 유일한 해결책이라고는 아직까지 보지는 않고 있었는데요. 예. 이 큰 도움이 되고 또 핵심 타겟책이 될 것이다. 합하면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70% 이상인 그렇죠. 거였습니다. 넘어가죠. 네, 그래서 이 도움이 되는 쪽으로 국민들은 보고 있었습니다. 경제적 기대감이 있다, 그죠? 네네. 이제 지역별로 보면은 강원, 제주, 충청, 호남에서 높게 나왔고요. 연령별로는 30대가 37%로 핵심 타겟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30대가 그렇게 보는 데에는 지금 우리나라 30대가 너무 일자리가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남북한 관계 개선되면서 북한에 무슨 일자리가 좀 열릴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돌파구를 좀 그렇죠. 찾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이게 이제 21%가 전체적으로 나왔는데 그 중에 대구, 경북, 또 서울에서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대구, 경북 이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통일 대박론에 반대하는 건 뭐야 이게? 왜 도움이 안 된다고 보죠?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거부감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상당히 하죠. 두텁다는 것을 그렇죠. 반증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대박론 할 때 통일 쪽박론이다 이렇게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니야?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는 모든 거에 동의하지는 않죠. 충성 너무 떨어지네. 부산 경남 울산에 비해서. 아니 부산, 울산, 경남도 그 그 긍정적 평가를 합치면 그 평균치보다 높아요. 한 75% 정도 됩니다. 지역별로 보면 좀 재밌게 나왔죠. 네.
지역별로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강원, 제주에서 42% 핵심 타겟책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고요. 또 충청, 호남 여기서도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충청이 높은 게 특이합니다.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일관된 강원, 제주가 높았고 그다음에 대전, 두 번째로 높은 게 충청. 핵심 타겟책. 예. 여기는 요 80%요, 80%. 강원, 제주는 아니 합한 거 받지 말고 지금 핵심 타겟책이니까 강원, 제주는 41.8%인데 이게 설문 응답률이 떨어지니까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일관되게 사례수가 좀 적기 때문에 일관되게 근데 특징적으로 나오네. 특징적으로 기존 조사에서도 계속 지금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대전, 충청, 세종이 두 번째로 높고. 네, 그게 이제 핵심 타겟책이 될 것이다가 38%였는데요. 예. 이게 큰 도움이 된다까지로 보면은 예. 약 한 80%에 육박했습니다. 그러니까 80%가 넘었네요. 네. 80 넘었어요. 10.3%야. 네. 대전이 이상하네. 대전. 충청이 요동치고 있죠. 그리고 경제가 어렵지 않아요. 지방 경제가 더 어렵기 그렇죠. 때문에 이들 같은 경우는 더 활로로 보는 거죠. 아, 북한. 우리 여기 지금 패널들도 50%가 지방에서 올라오는데 이분들이 KTX 사죠, 비행기표 사죠, 서울에서 본가서 먹죠. 이게 거기서 돈 써야 될 사람이 여기 오니까 지방 경제가 죽는 거지. 그러니까 큰 타격이 있어요. 예. 부상 그러니까 지방을 한번 가서 해야 돼. 그렇지, 이거. 부상 여야 가셔야지. 간에는 어떻게 달라지죠? 여야 정치 성향별로 보면 여권 집권 선호층보다는 야권 집권 선호층에서 이 핵심 타겟책이 될 것이다라는 응답이 약간 더 높았습니다. 이제 여권 집권 선호층에서 아니요, 야권 집권 야권. 선호층에서 살짝 높아요, 살짝. 다른 뭐 대북 관련 질문이나 뭐 이렇게 해보면은 야권 집권 선호층에서 굉장히 높게 나오는데요. 예. 사실 이 저성장 해법으로서의 북한 변수 효과 이 핵심적 타겟책이 될 것이다. 이것은 약 한 5%, 27% 대 32% 정도. 예. 여권이 27, 야권이 32%. 그 야권 쪽에서 조금 더 높은 거네. 네, 핵심 네. 타겟 그래서 이제 것이다. 태도 차이가 좀 근데- 크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거의 별 차이가 없어요. 이 긍정적인 이 합쳐서 그러니까 보면. 남북 경제 협력은 진보 진영의 의제였잖아요. 예. 지금까지 예. 남북 문제 좀 평화적으로 풀고 경제 협력 하자는 게 진보 진영 의제였는데 이 지금 조사 결과를 딱 그러니까, 보면 여권 야권 지지층 간의 차이가 한 5% 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만큼 보수 진영 여권 지지층들도 북한 변수, 북한을 경제 협력을 우리가 강화하면 북한을 통해서 우리 경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예. 이런 확신이 생기고 있는 거죠. 그거를 사실은 보수 신문들이 굉장히 그걸 앞에서 떠들어 주고 있어요. 사실은 예. 지금 계속 연일 북한이 저성장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사실 건설업자들은 거의 알고 있어요. 사실은 건설업자들이 인프라 앞으로 어디서 구할 네. 겁니까? 사실은 그 건설업자들의 해법도 사실 북한의 인프라 건설이고 그렇죠. 지하자원 매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업들이 진출하길 바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낮은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제2, 제3 개성공단 이런 걸 만들어서 수출 경쟁력이 우리가 좋아지기 때문에 산업계에서도 지지하고 있고요. 투자 의향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 속에서 북한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좀 달라지고 있다. 보수층에서도. 예. 이게 시사점인 것 같습니다. 보수층 입장을 잘 대변한 게 요 예. 저기 그 우리 요 통계를 보면 합치면 긍정적 평가 두 가지를 합치면 더 높아요. 야권 그게 무슨 말이죠? 야권 응답층보다 지금 여권이 예. 이 핵심적 타겟가 될 것 예. 큰 도움 되지만 타겟적 아님 요걸 합친 그 치수가 예. 지금 거의 74% 정도 됩니다. 그죠? 71% 정도. 71% 정도. 72%. 2%는 72%. 2.5. 그리고 야권도 그 수준이에요. 그 수준이에요. 72%. 거의 그러니까 비슷해요. 거의 그냥 그러니까 여권이든 야권이든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여권을 지지하든 야권을 지지하든 이게 우리 저성장 탈피하는데 북한 변수가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된다. 라고 동의하는 측이 약 한 70%는 나오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이게 정경련에서 지금 막 계속 발표하고 있죠. 예. 전쟁에서.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냐면 이 진보 진영이 이게 그 굉장히 그 우리가 전략 의제했단 말이에요. 북한 변수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지난 대선에서 어땠습니까? 경제민주화 복지가 진보 진영 의제였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선수 치고 나오면서 물타기가 돼버렸잖아요. 차기 대선에 있어서도 이 북한 변수 문제, 북한과의 그 남북 경제 협력에 대한 이 화두가 보수정이 들고 나왔을 때 또다시 이 부분이 물타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야권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원래 전통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로 다뤄왔기 때문에 강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하는 건 착각인 거죠. 네.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하고 캠페인화해서 그럼요. 북의 남북 관계를 니네가 경제 효과가 그렇게 좋다고
생각한다면 남북 관계를 그럼 획기적으로 진전을 시켜라. 정부가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꿔라. 새누리당 동의하지 않느냐 이렇게 몰아붙이고 또 경제계의 협력을 받아서 뭔가 캠페인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좀 더 적극적으로 예, 대응해야 되는. 재미있는 게 이게 보면은 지금 포인트가 이제 우리의 주도적인 아젠다를 보수층에 뺏겼다 이제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고 김대중 정권 때 대표적인 게 햇볕 정책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엄밀히 따져보면 정상회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 때는 그 햇볕 정책을 승계하는 정도. 근데 이제 또 우리 지지하는 쪽에서는 대북 그 송금에 대해서 특검까지 하고 대단히 부정적으로 그것 때문에 광주 민심이 많이 돌아선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광주 전남 호남 민심이 돌아선 건데 이제 이 통계를 보면서 특히 야권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뭘 갖고 반성을 해야 되냐면 잘못하고 어쩌고가 아니고 북한의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알레르기를 앓고 있어요. 우리가 뭐 북한과 경제협력한다고 하게 되면 종북 좌파를로 인식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위축돼 있죠. 위축되어 그렇죠, 있어요. 위축돼 있죠. 선제적 담론을 지지 못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 보수 진영이나 차기 여권을 지지하나 야권을 지지하나 북한이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미 70%가 넘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 통계 조사 안 하면 정책을 어떻게 낼지 몰라. 그렇죠. 이걸 보면 이제 북한 문제는 경제 문제라고 하는 것으로 민생 문제거든. 민생 문제고 경제 문제라고 하는 것으로 맞아요. 포장을 하는 순간 그리고 그것을 함께 연동하는 순간 적극적으로 맞죠. 던져도 된다. 안철수 의원한테 꼭 얘기해줘 이거. 아니 그리고 그리고 그 문재인 지도부가 유능한 경제정당을 들고 나왔는데 예. 경제정당이 큰 비전으로 남북 문제, 이 남북 경협 문제를 사실은 제시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굉장히 주도적으로 밀고 나가야 합니다. 아니, 근데 이제 그 아젠다만 던졌지 구체적으로 남북 문제 부분에 대해서 이슈 파이팅이나 의제화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미 2010년도에 예. 우리 대한민국 광물공사에서 북한 지하전 매장량을 추정을 했어요. 예, 예. 이게 한 6,500조 정도 된답니다. 근데 남한이 우리나라에 24배, 24배. 그 이후에 예. 우리나라에서 추정한 게 세계에서 추정치가 가장 부정확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답답한 놈들이야. 2012년도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이게 더 높은 거야. 그러니까 예. 지금 일반적으로 알려진 거는 5천조에서 7천조를 지하자원의 잠재 가치를 예. 이야기하고 있는데 골드만삭스가 뭐라고 발표했냐면 통일 비용으로 1천조를 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1천조니까 지하자원이 5천조에서 7천조니까 5배 내지 7배가 더 많은 부가가치가 거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경 1천조까지 지하자원이 매장돼 있다고 그렇게 지금 주장하는 분들도 그리고 있죠. 있어요. 예. 이 지금 북한 문제는 우리가 이제 히토류라고 해갖고 이 얘기를 계속 히토류. 하잖아요. 예. 근데 이미 이것이 이제 우리 이 통계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보수 진영조차도 알고 있어. 한국 특히 이 남한의 블루오션이 북한에 있다. 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이 인정하고 통계를 있죠. 보면 예. 공감이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예. 이걸 갖고 2017년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어떠한 정책을 내놓을 것이냐. 근데 그거는 둘이 싸우면서 서로 배운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통일 대박론 하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 네. 새정치민주연합도 유능한 경제정당 똑같아.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네. 지금부터 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부터 아니 중국이 기대할 때 하세요. 아니 근데 보수층이든 우리 야권층이든 예. 바라보는 게 중국이 북한에서 지하전 수입하는 게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1년에? 한 18억 달러 정도. 많죠? 예. 근데 이거를 헐값에 사들여, 헐값에. 그렇죠. 지금 기준 그 국제 시세의 한 알겠습니다. 60%, 70%. 이미 북한 변수가 이제 정치 연결을 넘어서 경제적인 문제로 떠올랐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또 통계 보면 통일 추진 방식 통일 추진 방식과 관련해서 인식 차이가 굉장히 또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흡수 통일이라고 응답한 이들과 예. 또 상호 체제 인정하면서 단계적 통일 방식이라고 응답한 사람들과의 인식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데요. 예. 지금 현 정부가 흡수 통일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한 사람들은 핵심 타겟책이 될 것이다라고 응답한 층이 42%. 그리고 단계적 통일 방식으로 인식하고 있는 층에서는 핵심 타겟책이 될 것이다라고 인식한 층은 24%로 아주 더블 스코어가 지금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네. 흡수 통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위험성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네. 막 치고 들어가고 점령하면 이게 다 우리 지하 자원이 되고 막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같아. 아까 입장이 얘기했듯이 확실한 거예요, 입장이. 야권 지지층들이 흡수 통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들은 북한 변수가 핵심 타겟책이 될 거라고 좀 더 많이 보는 거예요. 자꾸 네, 헷갈리면 안 긍정적인, 됩니다. 네. 입장이 그렇게 확실한 거야. 머리가 나쁘시네요? 입장이 일관된 거야, 지금 이거는. 그게 그죠?
흡수 통일을 보는 게 이제 야권 지지층이니까 야권 지지층은 뭐 핵심 타깃층이 될 것이다. 그래 설문조사를 잘못했어 당신. 설문조사가 아니라 여기 설문조사가 아니라 친구를 맺지 마. 요즘 저 운동 저 대회 나가신다고 예. 야, 빈혈기가 있어. 빈혈기가. 제가 하나 소개해야 할 것은 2006년에 이미 예. 남북 최초의 합작 사업이 이루어졌어요. 정촌 흑연 광산 그렇죠. 개발을 통해서 본격화했는데 참여정부 안- 시절에 안 됐잖아요. 이미 안 했는데 됐- 이게 5.24 조치 이후에 지금 중단된 상황이고요.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20대들이 신안보층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런 얘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천안함 연평도 사건 터지면서 2010년 이후로 신안보층이 떴다 이렇게 20대들에 대해서 렛대를 붙였죠. 사람들이 붙여갖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건에 대한 충격도 있었고 북한의 3대 세습의 문제 그리고 이제 보수 정권에서 군 정훈 교육을 강화하면서 그리고 뉴라이트의 그렇죠. 근현대사 친구들이. 군 현대사 수정 시도 그럼 또 통진당 문제 예.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안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 태도가 됐죠. 그리고 통일이 되면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뺏긴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20대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게 지금 별로 없는데 예. 통일까지 되면 내가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또 뭐 뺏기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주목해야 할 게 2002년에 비해서 2012년 대선 결과를 예. 차이를 보면 20대 그 군대에 있는 사람들은 부재자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부재자 투표의 결과가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군 정훈 교육에 영향이 컸다라고 제가 주장을 했는데 그 영향도 상당히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2002년 노무현 후보는 당시에 33.5%를 군 부재자들이 이겼어요. 33.5%를. 부재자를. 예. 근데 2012년 33.5%를 더 받았다는 더 거죠. 받았죠. 예. 근데 문재인 후보는 2012년에 예. 박근혜 후보에 비해서 불과 5.2% 포인트밖에 우세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28% 포인트 차이가 나는 거예요. 중요한 그러니까 거야. 3% 이겼는데 왜 그런 갑자기 10년이 지난 다음에 똑같은 군인들인데 왜 군인들이 그러면 그렇게 태도가 바뀌었느냐? 그러니까 결국 보수 정권이 계속 군대에서 정훈 교육 그다음에 천안함 연평도 이런 거 터지면서 더더욱 그걸 강화하면서 영화까지 나오고. 예, 국가관을 심어주면서 왜곡되게 이렇게 부채질한 그런데 측면이 있는 거죠. 이거는 2012년은 우리가 이거 자꾸 그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허투루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되는데 사실 33.5%를 받고 그 다음에 이번에 2012년에는 5.2%만 이겼잖아요. 예. 그럼 여기서 표 차이가 사실은 한 2~3%밖에 그 전체를 보면 2~3%밖에 안 나는데 여기서 차이 난 게 컸단 말이에요. 엄청 크죠. 아유. 그럼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길 때 그 전에 5년 동안은 어떤 정권이었었냐면 국민의 정부 아니에요. 이 5년 동안에는 남북한이 교류하고 화해 협력을 하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20대가 군대를 가서 받는 교육도 무척 민주적이고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교육을 받았던 거예요. 예, 긴장이 완화되고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2012년 대선 앞두고 국정원 댓글 개입, 사이버 사령부 댓글 개입 이런 게 가장 많이 보는 층이 20대 아니에요. 그렇죠. SNS상에서. 그러니까 이 사이버 사령부 댓글 문제하고 그다음에 국정원 댓글 개입 문제를 이 정권 시작할 때부터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싸우지 않은 새정치민주연합이 2017년에 또 져요.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군인 경찰 합쳐서 부재자 투표하는 예. 당사자들이 얼마예요? 52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군인과 경찰 부재자 투표자가. 이거 그러니까 정권- 지난 대선 결과를 잘 분석해 보면 정권 못 잡은 가장 그 큰 피해자가 50대 이상의 여성층에서 크게 밀렸고요. 그다음 충청권이 밀렸는데 주되게 봐야 지점 중에 하나가 군 부재자. 군 부재자 투표.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들이 지금 어떠냐? 20대 후반이 된 거예요. 그죠? 20대 후반입니다. 다음에 대선 때.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중후반이 나이가 됐는데 지난번 이 투표했던 사람은 지금 20대들에 20대 후반인데. 대한 여론조사를 해보면 과거와 같이 20대가 야권 편이 아닙니다. 야권에 약간 우세할 정도지 큰 차이가 벌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20대들에 대해서 우리 그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정의당도 마찬가지지만 이 야권에서 그들의 마음을 모아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네. 마냥 그리고- 20대가 야권이라 생각하는 건 착각이라는 거죠. 그러고 보면 이제 이런 것도 있잖아요. 지금 이들이 정권을 잡고 지금 8년이거든. 이 네. 8년 동안 군대를 거쳐간 사람들이 다 보수화 교육을 받았을 거라. 그러면 예. 그리고 이미 우리가 20대 때 거쳤던 학생운동,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또 보수화돼갖고 학생운동이 없어졌고 20대에서 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20대 정신 차려야지. 그래서 젊은 정당 예. 이런 그 컨셉을 가지고 혁신을 대대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20대가 마냥 야권을 지지할 거라는 건 환상입니다. 근데 젊은 정당이 혁신 정당이 될 수 없는 게 이 20대한테 어필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서 팟캐스트 하고 있으니 아 서정성이요? 이게 3년이 김기호? 안 되고 날 얘기하는 것 같아. 여기서 몸매와 정신은 20대는 나밖에 없어요. 이 왜 이래 이 사람들이. 자 역대 재밌는 네. 재밌는 질문 넘어왔어요. 가장 좋아하는 사람 나왔습니다. 이런 역대 이게 내가 아까도 우리 일부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역대 가장 훌륭한 대통령도 좀 하자. 왜 그러냐면 대통령 이 8.15를 앞두고 종편에서 그냥 이 박정희 대통령 빨아주는데 정신이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도 역대 가장 훌륭한 대통령 한번 하자 그랬더니 최악의 대통령 하면 그 전에 기록이 있으니까 이건 쉽게 넘어갑니다. 네.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역대 최악의 대통령. 네, 광복 70주년 동안 여러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국가와 국민에게 해를 입히는 등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마음에 안 드는 최악의 대통령은 누구라고 보십니까? 예. 그래서 누구누구를 역대 대통령 다 다 했는데 그 최규하 대통령만 빼고 나머지 다 했죠. 워낙 임기가 짧았으니까. 그렇죠, 예. 윤보선 대통령도 포함해서 다 넣었습니다. 윤보선도 인계 짧은데 넣었네요. 네, 넣었습니다. 예. 넣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죠. 32.4%.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너무 높게 나온 거 아니야? 이명박 쥐했으면 더 높게 나왔을 텐데. 전두환 대통령 17.9%, 예. 노무현 대통령 10.3%, 이게 특이해요. 이승만 9.2%, 김대중 8.9%, 박정희 8.5%, 김영삼 6.6%, 노태우 4.1%, 윤보선 2.2% 이렇게 조사됐습니다. 이게 이렇게 볼 수 있겠네. 뭐냐면 최악의 대통령으로 안 들어갔으면 최고의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고 무관심까지 포함돼 버린 거네. 그러니까 보통 최고의 대통령 하면 예. 어떤 여론조사를 하든 간에 박정희 노무현 대통령 두 분이 제일 높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잘 보셔야 할 게 업적 중심으로 물어보면 누가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를 잘 이끌었느냐 이런 업적 중심으로 물어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좀 앞서는 게 많고요. 노무현 대통령에 비해서. 그러나 어떤 대통령을 좋아야 하느냐 호감도를 물어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우세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은. 그렇죠. 그 정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진보 진영 쪽에서는 두 대통령밖에 배출을 못했잖아요.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밖에 배출을 못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최악의 대통령 뽑더라도 여권 지지층에서는 상대적으로 노무현, 김대중을 뽑죠. 싫어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악의 대통령 뽑더라도 3위, 5위 이런 식으로 그렇죠. 나올 수밖에 없는 더 거예요. 많아져야 되겠네요. 그거는 이제 좀 가면서 전체 해설하면서 좀 포인트를 좀 짚어보기라고요. 자 김비호 위원장. 일단 저 이명박 대통령의 1등 축하드립니다. 근데 예? 축하드리고 1등인데 그냥 적정한 1등이 아니야. 아주 압도적이지. 이게 몇 명의 어? 열고가 압도적.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이면 1등을 해도 한 20%에도 압도적인 1등인데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분은 대단한 쥐야. 쥐 맞네. 아니 그러니까 대단한 쥐. 대단한 쥐. 대단한 쥐. 그 쥐. 예. 알지? 우리 여기 벙커는요. 종이 활용해갖고 뒷면 쓰는 건 무슨 뭐라 그래요 종이를? 이면지. 양면쥐. 우리 이면쥐. 이면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면쥐라고. 양면 쓰면 양면쥐. 알았어. 네, 알았어. 근데 진짜 이명박 대통령 아까 우리 그 저 북한 우리 저 쥐둥아리를 바꿔버리셨다. 아니 자원외교 있잖아. 자원외교. 쥐둥아리. 자원외교가 또 얼마나 그 우리 저 국부를 주식했어요 밖으로. 그렇게 옆으로 빗나가는 얘기를 하지 말라니까. 아니 갑자기 또 짜증나잖아. 자 그러지. 이제 북한하고 저 관계 좀 개선했어도 말이야. 조사한테 3분의 1이 나왔지. 그렇지. 정말 놀랬지? 나는 알았지. 자 그만하지. 알았지? 자 그래서 예. 2위는 전두환 대통령. 그렇죠. 몇 프로의 전두환 대통령은? 18%입니다. 18%. 아이 적지 않아요. 18%야. 18. 예, 이거는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이명박 대통령이 도목 준 거야 이거.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게 정말 훌륭한 아니, 정신이야. 왜 그러냐면 MB가 감옥 보내, 또 전두환 대통령 때 또 감옥 가. 그러니까 나를 감옥 보낸 두 명의 대통령은 정말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야. 그렇게 연상을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자 노무현, 이승만, 김대중, 박정희 대통령은 비슷한데. 비슷합니다. 뭐. 아까 노무현 대통령이 특징적이네. 뭐라 그러냐면
진보 진영 대통령 2명밖에 없기 때문에 보수 진영에선 김영삼 아니 김대중 딱 그러니까 찍을 수밖에 찍기가 없는 딱 거야. 좋죠. 예. 딱 그냥 그렇게 이제 찍어서 나온 거고 이게 결과고. 보수 진영에서 홀짝 개념이야. 홀은 그렇죠. 노무현, 짝은 김대중 둘 중에 하나만 여기서 대통령 한 분만 더 나오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이승만, 그런가? 김대중, 그렇죠. 박정희는 그런지 노무현, 이승만, 김대중, 박정희는 엇비슷합니다. 다 10% 예, 그렇죠. 내외에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자, 한번 지역별로 그리고 연령별로 한번 아니 좀 연령별로 봐야 예. 돼. 이거 저 여성 남성 해서 보면 여성 남성도 좀 그렇지. 보여주고. 이명박 대통령 일단 봐야 돼. 예. 예? 이 아니, 남성층 그것만 보지 말고 내 눈을 보면서 얘기해요. 남성층 예. 그리고 40대에서 가장 높았고 20대 30대는 물론 이 50대에서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진짜 40대가 48%로 이거 찍었거든요. 이거 봐야 돼 이거.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거죠. 이게 이명박에 대한 기대가 아니 이게 참 재밌는 게 우리 낙검수 멤버들 있었잖아요. 그때 인기도 조사라면 내가 꼴등 아니에요? 아니 40대 50대 남성에서는 50%가 넘어가. 4명 중에 한 20, 30% 이쯤 나오면 되는데 40대 50대 남성층에서는 막 60% 이렇게 나와. 아, 갑자기 올리네요. 40%에서 50%.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근거가 있는 얘기야 저거? 아니 왜냐하면 나머지 3명은 남자들이 이렇게 로망으로 보기에는 좀 아니잖아. 뭐 여성스럽기도 하고 근데 나는 딱 갑바가 있어 보이잖아. 네? 남자답고. 이럴 때는 진짜 진지하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사회의 오피니언 리딩 그룹은 40대 50대 남자예요. 그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나오는 건 대단히 중요한데 자, 이 사람들이 나한테 높게 나온 게 입증이 된 거야. 40대 50대에서 이명박을 싫어하잖아. 그렇지. 나를 감옥에 보내. 그렇지. 청문줄 감옥에 이 바로 보내. 연동되어 있는 거네. 연동되지. 다음에 나가면 우선 당선이네 대통령. 나 미쳤나 봐 내가. 내 정신이 나갔어 지금. 당신도 살 빼고 있어? 나 살 뺐어 지금 비늘기가 쫙 와요. 자, 그래서 40대에서 가지. 야. 야 이거는 좀 진짜 우리가 좀 눈여겨 봐야 될 것 같고 예. 또 더 우스운 거는 충청에서도 높아. 지역 아니 그다음에 60세 이상에서 예. 존던 대통령이 이명박을 눌렀어. 60세 이상에서는 예. 존던이 엄청 싫은 거야. 왜 이럴까 이거? 이때가요. 전두환 대통령이 있을 이때 이 사람들이 20대 후반 30대였었어요. 네. 근데 왜 이 사람들은 그 투표를 그 모양으로 하지? 아니지. 이분들은 그 중에서 정상적인 투표를 했는데 가장 자기가 왕성하게 활동할 때 이 사회가 민주주의에 짓눌리는 걸 본 거지. 이분들이. 그리고 이분들이 그때 뭐였었냐면 87년 6월 항쟁 때 넥타이 부대였었어요. 예, 갑자기 짠해진다. 그럼요. 눈물 날라고 이런 걸 그러네. 세대적으로 역사적으로 분석하는 이러한 사회자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야권 지지층에서는 49%가 MB를 뽑았어요. 49%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MB를 뽑았다는 게 야권 지지층은. 근데 여권 지지층에서는 5위밖에 안 돼요. MB가. 그래요? 예, 여권 지지층의 1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노무현 대통령. 2위 김대중. 3위가 전두환. 4위가 김영삼. 5위가 이명박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까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일단 차치하고 그렇지, 일단 빼는 거야. 그 다음에 높은 게 전두환, 김영삼, 이명박 순.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도 평생 야당 운동을 민주화 운동을 했기 때문에 여기도 한 축에 들어가 있는 거야 사실은. 그리고 그렇지. IMF가 큰 거죠 사실은. 그렇죠. 예. 그렇죠. 어마어마 큰 거고. 자, 그리고 지역별로 한번 좀 봐줘요. 지역별로 보면 예. 야, 이 호남은 내가 그냥 알겠는데 충청이 진짜 민심이 진짜 이게 가늠하기 힘들어요. 충청은 가는 되는데 가는잖아요. 아니 또 어떻게 변할지 몰라.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이대로 쭉 그냥 갈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충청 홀대론이 있었지. 충청 그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문제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계속 딴줄 걸었잖아요. 그래서 이때 박근혜가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예. 해야 되나? 박근혜 그죠? 예. 누나. 박근혜 누나. 근혜 누나가 이때 좀 인기를 얻은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그렇죠. 그 표를 그대로 반영해서 받았고. 자, 그다음 전두환 대통령 싫어하는 층이 있어요. 유독 여성이 싫어해요. 그 왜 그럴까? 대머리라서 그러나? 아니 여기 민둥교, 우린 풍선교. 그러니까 저 형님한테 전화해서 좀 저 머리 좀 씹든가 그러면 될 건데. 이분 그러니까 안 줘요. 안 돼? 이분 안 줘? 안 줘요. 그럼요. 아 그리고 풍선교 입교하려니까 왜 입교를 안 해? 아니, 전화를 안 받아 전화니까 거기. 뭘 전화 안 받아 나한테 내가 풍선교 다시 알려줄게. 알아요 지금 여기 진짜 아이고, 참. 티 안 나는 거 몰라. 그 여자들이 그 예. 비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정직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정서적으로
비토 정서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나에 대한 지지가 그렇게 높구나. 그리고 또 지금 보면 이 노태우 대통령보다 전두환을 더 이제 싫어하는 게 그 자식들 있잖아요, 자식들. 그럼 여러분들이 노태우 대통령은 대통령을 했는지 잘 몰라요. 그래? 어쨌든 또 그러니까 여기 안 나오잖아요. 무관심이라 그랬잖아요. 노태우, 윤보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도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 거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1위 꼽힌 이유는 야권 선호층과 판단 유보층에서 집중적으로 선택했다는 거죠. 여권 선호층이 많이 안 나왔네요. 여권 선호층에서는 전두환 물론 이제 그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높았고요. 있었지만 그래도 여권 선호층에서 이명박 응답이 10.6%야. 근데 이게 지금 상대평가 방식이잖아요. 9명 쭉 제시하고 그 중에서 누가 제일 싫어? 아니 싫다는 개념보다 국민과 국가에게 해를 끼친 대통령, 최악의 대통령 이렇게 이제 뽑은 건데 개별적으로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이 잘했냐 못했냐, 그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잘했냐 못했냐, 박정희 대통령이 잘했냐 못했냐 이런 개별 항목 절대평가 방식이죠. 절대평가 방식으로 얼마 전에 뭐 갤럽에서 조사했는데 그때 보면 부정적인 평가를 가장 많이 받은 대통령이 김영삼, 노태우, 이승만 뭐 이런 사람들이었고 물론 최고는 MB였습니다. MB였고요. 뭐 항상 1등이죠. 부동 1등이야. 근데 역사상 대통령 시간을 보면 대통령 시간을 보면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래 자기가. 쥐가? 아니 그 자기 스스로 그 자위하면서 좋아하는 건 뭐라 그래? 자위라 그래. 돌아온 쥐야? 자 그런데 지역별로 한번 보면요. 이게 재밌는 게 이명박 우리 그 G씨를 가장 싫어하는 데가 어디냐면 광주 전남 호남입니다. 호남이지 호남. 그런데 거의 0.8% 차이로 그렇지. 대전, 충청, 세종이 싫어해요. 맞습니다. 최악의 충청권에서 최악의 대통령. 대구, 경북이 싫어하는데 부산, 경남, 울산은 좋아해 또. 좋아하는 건 아니지. 이것도 편집해. 아니 뭘 편집해. 아이 좋아하는 싫어하지. 아니 대구, 경북이 싫어하는 게 최악으로 29%를 뽑았어. 근데 부산, 경남, 울산이 어떻게 21%밖에 안 뽑냐고. 근데 부산, 울산, 경남은 박정희를 봐야 박정희 이걸 봐야 돼. 내가 그 얘기를 19.4% 전두환 16% 박정희를 싫어해 부산 불경이. 부산, 울산, 경남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 집중해서. 눈여겨봐도 뭐 영도에서 국회는 안 된다며. 박정희 그 정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어요. 내가 하나 질문할게요. 그러면 부산 영도래. 부산, 울산, 경남 눈여겨 보는데 지난 재보선거에서 김비호하고 김무성이 붙었는데 친일파의 아들을 국회의원으로 만든 그 영도는 뭐냐고?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뭘 눈여겨봐? 김무성을 눈여겨봐? 아니죠. 김기희 위원장 인물 경쟁력이 떨어졌는데. 그렇게 냉정하게 얘기하나 그거를? 대놓고 얘기하니 그렇게. 친구라는 양반이. 아니 근데 그걸 냉정하게 얘기하나? 김비호 위원장이 인물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런 거는 동쪽에서 했던다는 얘기하고 똑같아. 너무나 당연한 얘기 때문에 하면 안 돼 그런 얘기.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또 위로나? 아니 이제 빨간 옷 입었잖아. 빨간 옷 그만 좀 해. 이제 식상해. 새누리당 김비호. 어쨌든 간에 그 우리 부산이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동네가 된다. 돼가고 있다. 그러면 아니 그건 동의하는데 근데 오늘 진짜 오늘 특히 1부 2부 나온 건 이걸 딱 편집을 해갖고 영도 지역에 뿌려요. 그럼 빨간 옷 때문에 잔디 새누리당인 줄 알고 여기 찰줄 몰라 내년에. 아니 근데 뭐 영도는 좀 사실 시민들 아니 근데 영도는 이제 지난번에도 그 후보를 잘못 선택했어요. 제가 사실 나올 자리가 아니었는데 굉장히 겸손해 보이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이번에 좋다. 왜 나한테 그런 거 안 물어봐. 이번 내년에 캐치프레이즈를 그래. 영도 아니야 지역이. 부산의 영도자 김비호. 영도의 아들이란 뜻도 되고 별이란 뜻도 되고. 느낌이 북한에서 나오는 거 아니 부산말로 뭐 매기는 것 같아. 뭐 이상한 거 매기는 것 같아. 하여튼 부산, 울산, 경남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고 있고 변한 게 아니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섭섭한 게 이명박 최악의 대통령 뽑는 건 너무 쉽게 나왔어. 대구 경북보다. 참 왜 이랬을까. 지금 딴 거보다 그게 싫은 거야. 자 그리고 여권 야권 지지층에 대해서는 이건 뭐 보나만 하죠.
잘 모르겠다에서 그러니까 여권을 지지할지 야권을 지지할지 잘 모르겠다에서도 역시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31.6%. 맞아요. 지는 싫다. 그렇죠. 지는 싫지? 당연하지.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지. 그럴까지. 쪽집게 여론조사 전문 방송. 알고 찍자. 알찍. 자기 대권 지지 성향. 자, 선생님은 자기 대선에서 가급적 지금의 여권이 집권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야권이 집권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네. 얘기 안 해요? 자, 결과. 여권 36.3%, 야권 47.8%로 11.5%포인트 야권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주 대비 6%포인트 더 격차가 벌어진 피로도가 그대로 반영된 거네 이거는.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렇게 볼 수 없어요. 지난주에 박근영 망언, 그다음에 심학봉, 그렇지, 성폭행 그렇지 피로 그냥 뭐 이런 게 반영된 이제 거야. 불거지면서 보면 무당파 중에 아마 여성 20대, 그렇죠. 50대 이런 쪽이 야권 쪽에 좀 손을 더 들어준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잠깐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야권 지지는 1차 조사 때 46.4, 예. 2차 때 44.8로 살짝 주저앉았다가 47.8로 물론 오차 범위 내있지만 네. 조금 올라 한 3%좀 올랐어요. 네. 자 여기에서 눈여겨볼 대목들은 이 여야 간 격차 선호도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1차, 2차, 3차 이렇게 예. 좀 변화가 있는데요. 예. 지금 여야 간 격차는 남성에서 좀 더 크게 벌어졌습니다. 예. 예. 남성에서 36 아니 여야 간 격차가 어떻게 변했어요? 선호도 격차가. 1차 때는 7.2% 포인트가 야권이 높았고. 야권이 그렇죠. 높았고 2차 때는 5.5% 포인트. 예. 이 오차 범위 내에 들어왔다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3차 때 지금 11.5%로 6%가 더 바로 이럴 때 벌어졌습니다. 대선을 해야 되는데.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야권 지지층에서 3%포인트가 늘었잖아요. 2차 예. 조사 대비. 여권 지지층에서는 거꾸로 2차 조사에 비해서 3차 조사에서는 3%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권은 좀 빠지고 야권은 좀 올라가고. 네.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이제 들여다봐야죠. 예. 자 들어봅시다. 자 일단 세대별로도 좀 봐주세요. 먼저 세대별로 원인을 보면은- 보기 전에. 그렇죠. 네. 남성으로 보면은요. 예. 지난주에는 36%대 52%였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번에는 33%대 55%. 예. 격차가 좀 22% 포인트로 지금 크게 벌어졌고요. 지난주와는 좀 다르게 여성이 야권에서도 근소하게 우위를. 근속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1%포인트. 예. 자 그다음 세대별로. 세대별로 보면 40대 이하는 야권을, 50대 이상에서는 여권을 조금 선호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50대에서는 여야 간 격차가 10% 포인트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니까 50대에서는 원래 여권이 더 높은 거죠. 예. 항상 높죠. 항상 높은데 그래도 이 격차가 이제는 10% 포인트 안으로 줄어들고 들어왔습니다. 있다. 보통 한 이거 좀 20%포인트 정도 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많이 줄은 거죠. 이게 여기서 확 이제 줄였네. 그렇죠. 20대에서 야권이 좀 늘어났고. 그렇지. 지역별로 보면 이 야권이 항상 그렇게 나오듯이 호남, 충청, 수도권에서 우세했고요. PK에서 근소한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여권에서는 대구 경북이 우세. 지난번에는 강원, 특혜서 제주 등 높았죠. 여야 모두 팽팽한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충청이 우리가 조사한 우리 결과에 따르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조사하는 여론조사 중에서 가장 신뢰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실제로 이게 다양하고 입체적인 것을 하기 때문에 이게 평면적이고 천편일률적인 조사에 대한 응답의 신뢰도보다도 훨씬 높죠. 높게 나오고 있는 네. 거는데 다른 데서 지금 다른 여론조사에서 못 잡는 것들이 뭐냐면 충청이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직을 한 것 중에 가장 큰 성과 중에 그렇죠. 하나예요. 정확히 충청이 보셨어요. 그러면 내가 정확하지 않은 네, 얘기 안 해요. 네. 삶이 정확한 사람이야. 그건 아니고 충청이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1차, 2차, 3차에 야만데 이번에도 딱 보니까 네. 충청이 일관성이 있어요. 일관성 있는 지금 거예요. 일관- 특징으로 일관성. 보면 충청권에서 야권 우위 현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그러니까. 수도권 민심은 좀 왔다 갔다 하고요. PK는 과거에 비해서 약진하고 그렇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아니 지난번에 그러니까 이번에 여성에서 1%포인트까지 좁힌 거를 보면 잘 보시면 박근영, 망언하고 박근영, 심학봉. 이 여성에 딱 자극하게 아주 짜증 나는 거지. 정서적으로 맞아요. 본다면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네. 늘 양성평등 관점을 갖고 있는 정봉주 사면 문제가 불거지면서 저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게 되면 여성에게도 여성 권한이 강화되겠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던 거죠. 방송 그만하시죠. 나는
눈물이 나요? 눈물 날라고 그래. 아니 세상에 자기가 자야하면서 자기 눈을 패는 나 진짜 눈을 찌르고 싶어 내가. 아니 이럴 때는 듣기 싫으면 귀를 찔러야지. 아니 근데 이 고양인가 봐 내가. 예. 우리 고양이 지워봤잖아 이렇게 밑으로. 아니 그건 그렇고. 뭐야? 아 몰라 됐고 넘어가고 편집하든가 말든가. 자 그래서 여권이 대구 경북에서 우세했는데 강원 제주에서는 여야 모두 또 팽팽한 거죠. 네, 근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강원 제주는 조금 더 네, 사례수가 적다 보니까 너무 그래, 사례수가 주지 말자. 예. 사례수가 적은데도 여기는 적은 게 맞는 것 같아. 아니 근데 여야 모두 팽팽한 게 이런 거지 이제는 휴가철도 끝나고 아니 부산 울산 경남을 좀 또 봐야 된다니까. 내가 부산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봐줘야 돼 진짜로. 지금 봐야 된다니까. 저 41.4에 4%가 44.6%야. 여권이 그러니까 야권이 야권이 더 높다니까. 야권도 높죠. 근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때는 왜 영도에서 김무성을 찍냐고. 아 그러니까 미치는 거지 내가. 다음에 바뀔 거예요. 네. 기대하세요. 내가 아니더라도 왜냐면 다음은 100년 뒤? 자꾸 이 진지한 얘기할 때는 좀 애드립을 좀 참아. 이 진지한 얘기할 때는. 여기 얼굴 가야지. 이 부산 사람들이 싫어. 부산에서 왜 그 정봉주 의원이 좀 요즘 이제 낮게 나온다니까 그러면. 높게 나왔잖아. 계속 높게 나왔는데 낮게 나온다니까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 다른 데보다 낮게 더 낮게. 낮게 나온다니까 낮게가 아니라 낮게 나온다니까. 네. 예. 여권과 야권에 관련해서 좀 오늘 여론조사한 걸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예. 정부가 친일 잔재를 청산했고 예. 또 우리나라가 독립된 자주국가이고 예. 또 현 정부는 남북한 상호 체제를 인정하고 있다. 예. 그리고 그러면서 단계적인 통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응답자들은 여권을 선호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독립국가고 네. 자주적이고 네. 무슨 소리냐 박근혜 대통령 잘하고 있는데 왜 자꾸만 이걸 그 대결적으로 보냐? 네. 이게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 통일관도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권을 선호했습니다. 여권을 선호했죠. 그대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네. 반면에 정부가 친일 잔재를 아직 청산하지 못했고 여전히 우리나라는 외세에 의존적이고 또 현 정부는 흡수 통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바라보는 그런 응답자들은 야권을 선호했습니다. 다 일관되게 나오네 이게. 네. 그러니까. 역대 최악의 대통령으로 박정희, 이명박을 선택한 유권자들은 당연히 야권 쪽을 야권 쪽 선택했고 노무현, 김대중을 선택한 유권자들은 당연히 여권 쪽을 선호했습니다. 예, 여권은 영어로 뭐라 그런다고? 갑자기 또 중국도잖아. 딱 말을 못 하겠잖아. 이거는 괜찮아요. 옛날에 생선 양기할 때 슬그머니 패널로 왔다가 고정으로 꿰찬 김영국 소장이라고 있어요. 불교운동하는. 네, 불교운동하는 분. 훌륭한 분이지. 내가 이제 딱 해갖고 연탄 가스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그랬더니 아무튼 모르겠는데 그래서 가스. 그게 가스 아니야 연탄 가스는. 그러고 한 3차례 지난 다음에 연탄 가스가 영어로 뭐라고 해요? 그랬더니 모르겠는데. 아니 저는 진짜 그런 좀 유치한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아니 여권 패스포트. 패스포트. 예, 이번에 내 제주도 갖고 패스포트 주니까 주민증 주세요. 아니 나는 예. 이 통계를 보면서 내가 비록 당선은 되지 못했지만 예. 당선된 것만큼 기쁜 게 이게 될 것 같아 보니까. 이 부산이 변하고 있는 거야. 이 정말 이 부산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제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게 해줘서. 근데 부산이 변한 결정적 요인이 전국의 모든 지역보다 부산을 내가 제일 많이 가. 8월 17일 날 내가 왜 간다고? 그 얘기해줘야지. 그 얘기하고 싶지 않아. 예, 8월 17일 날 부산 그 한결문화센터에서 예. 6시 반에 우리 정봉주 우리 전 의원님 모시고 대한민국의 미래. 대한민국 미래 그렇죠. 정세 예. 진단 하기로 했거든요. 그 지하철 1번 출구역에서 아주 가깝습니다. 무슨 지하철? 도시철도 2호선 거제역. 예 거제역. 거제역이? 네 맞아요 거제역 맞아. 거제역 맞지. 내리셔서 내리셔서 찾아오기 굉장히 쉽습니다. 150석입니다. 150석. 그리고 빨리 와야 빨리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 이번에 그 8월 17일 날 갈 때 우리 그 서정성 원장이 네. 저 청진기 좀 빌려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단하러 갈 때니까 청진. 미래 진단. 미래 진단. 그러니까 그 알찍 우리 방송을 제가 볼 때 한 20번 정도 듣잖아요 꾸준히. 예. 그러면 정말로 세상을 보는 눈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한 40번쯤 들으면 예. 저는 술집에서 지상 토론 딱 붙었을 때 정세 토론 붙었을 때 알찍 한 40번 들은 사람이 반드시 이길 거라고. 그렇죠. 왜냐하면 수치를 가지고 그렇죠. 얘기를 하면 예. 설득력이 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기 대선에 10만 명 알찍을 열심히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 10만 명의 구전 홍보단
전사. 그 우리는 제2의 PKT가 되는 거예요? 뭐 거기까지. 신만 양병설. 양명설. 통계로 밀어붙이는. 나는 10만 학살설이라니까 폭동준비위원장. 아니 그런데 네. 그래서 중요한 지적이에요. 중요한 지적이고 이제 우리가 알찌기 나는 원래 공개 방송을 찬성을 안 해요. 왜냐면 공개 방송을 하면 여기 온 100명, 150명, 200명 그분들의 눈을 보고 방송을 하면 방송은 죽는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 방송을 듣는 전국의 200만 이상의 시청자, 청취자분들을 보고 해야지 눈앞에 보면 눈앞에 자기 열광하고 환호하는 사람을 보고 방송하면 그게 연예인병이라는 거거든요. 그런 건 빠지면 안 돼. 하지만 이건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으니까 온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영향을 안 받아. 그래서 간혹 한 2달에 한 번씩 이 공개 방송을 해야 되겠어. 네. 무척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PPT로 통계를 띄워놓고 하게 되면 보는 사람들도 훨씬 보기가 편하죠. 그리고 양쪽으로 또 찢어져 않는 거야. 서로 진영별로. 그래서 정말 이게 대한민국의 진보 진영이든 혹은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이거 통계를 보니까 내가 굳이 여당을 지지할 필요가 없겠네. 그러지. 그러니까 오늘 조사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정의당 야권 쪽에서 세계 들어야 할 게 북한 변수에 대해서 보수, 진보, 여야 가릴 것 없이 지지층이 다 그거를 인정하고 있다. 70% 이상이. 그건 내가 아까 한 얘기를 하면 당신 아니. 마지막에 먹어가잖아. 그건 내가 발견한 거 아니야. 왜 그래. 그런 걸 세계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아니, 너무 내가 웅졸해 다 보여 있어. 그러면. 그냥 넘겨줘 그 정도는. 누구? 형이 야 피선거권도 없는데 좀 먹고 가자. 다 먹었다. 다 해먹어라. 이번에 8월 17일 날 정봉주 우리 봉도사님께서 부산에 가시면은 부산 경남이 더 변화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수시로 간다니까. 네. 부산 경남 울산까지 변해. 울산까지. 부산 경남은 변하는 게 아니고 나는 좀 그냥 인정해줘. 방송 빨리 나는 끝내게 인정해줘. 봉동이 좀 변했으면 좋겠어. 부산의 영도자.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차기 대권 지지 성향은 변화를 앞으로도 우리 서정성 의원과 김비호 위원장님 네. 앞으로도 끊임없이 통계는 역수하지만 이것을 분석해내는 이 매시가에 그다음 부산 갈매기 이 세 눈으로 바라보면서 종단 분석을 해줘야 돼요.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리고 흐름이 어떻게 갔을 때 야권은 이걸 근거로 해서 어떤 정치적 캠페인을 해야 될지 활동을 해야 될지 이런 걸 얘기해 줘야지 우리가 미래 담론을 잡아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야권에서도 정말 우리가 지금 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을 잘 수용해서 정말 변화가 있었으면 더 힘이 나고 신날 것 같습니다. 정말. 아니 이제 수용을 안 할 수 없는 게 우리 얘기를 듣지 않으면 이제 정권 못 잡아요. 왜냐면 여기에 그러면 여기에 모든 근거가 나오잖아요. 북한 문제 전향적으로 해야 된다. 부산 경남 울산이 바뀌고 있다. 충청의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지금 이 아까운 시간에 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우리가. 세상에 이게 제일 귀중한 시간이지 왜 아까운 시간이야. 죄송합니다. 말을 많이 시키면 꼭 헛발질을 해야 돼요. 참. 자 우리 서정석 위원장도 의원도 마지막으로 사실 이 알직에서 이 국민의 민심을 광산 지역을 바라보면서 알직을 하면서 이 국민의 민심을 반영해서 여론조사를 토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들으면 들으실수록 아마 이게 보시면 보실수록 아마 매력에 빠지실 거고 그것이 그냥 말하는 정책 수사가 아니라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서의 미래 대안까지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저도 한마디 마지막으로 꼭 하고 해야 싶은데 하도 많이 말을 안 시키려고 IMTV의 .or.kr IMTV.or.kr 그 참여 게시판에 팟캐스트 참여 게시판에 많은 분들이 조사에 대해서 아이템을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다음 조사부터 그 한 가지 주제 정도는 조사 항목 정도는 우리 그 청취자분들이 개진했던 의견 중에 채택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전국구나 알직 그 게시판에 그냥 글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가급적이면 imtv.or.kr 참여 게시판에 조사 주제에 대해서는 그쪽에 글을 남겨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게시판에 올라온 글 중에서 의미 있고 저희가 꼭 새겨들어야 될 것은 여론조사에 반영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방송을 통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것은 상호 소통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좋은 의견을 주신 분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알직 여론조사는 우리 방송 나가기 전주 토요일 일요일 날 1000명의 샘플 유무선 통합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갖고 매주 화요일 날 녹화를 하고 매주 수요일 날 그 다음 날은 약 700에서 800명 정도 되는
국회 출입 기자들에게 풀 보고서, 저희의 보고서를 발송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알직에 관련한 기사는 이제 점점 더 늘어날 전망이고요. 저희가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그날까지 달려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아는 것이 힘이고 찍어야 바뀐다. 세상을 바꾸는 심장 달린 팟캐스트 알고 찍자 알찍 레볼루셔너리 보트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미래가 궁금하시죠? 공도사의 쪽집게 여론조사 전문 팟캐스트 알고 찍자 알찍